오프에서도 중형 SUV로 나온 차량으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1년 6월 등록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매우 작습니다. 현재 키로수 같은 경우에 약 4만 1,000km 정도. 연식 대비 주행 거리를 매우 적게 탄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량의 내외관에 대한 사용감은 전체적으로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체로키 기에서도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리미티드 등급이 가지고 있는 뭐 전동 메모리 시트 아니면 안전장치로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뭐 편의 옵션들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등급 자체가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등급보다는 확실히 주행상 또한 편의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뒤로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앞쪽에 교환 튜브 2개 있고 뒤쪽에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에 대한 손상은 없기 때문에 뭐 휠하우스라든지 인사이드 패널, 그다음에 사이드 멤버 이쪽 주요 골격에 대한 손상은 없기 때문에 주행상의 문제는 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단순 외부 패널에 대해서만 교환 부위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만큼 교환 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급 대비 차량들보다도 조금 더 금액적으로 확실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차에 대해서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적고 교환 부위가 있긴 하지만 다른 차들보다 저렴하다. 이 느낌으로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이 확실히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용감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뭐 본네트, 휠, 그다음에 실내도 보여드릴 텐데 실내에도 생각보다 사용감이 너무 적어서 확실히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용감이 적은 차들을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제가 조금 더 장점으로 어필해 드릴 수 있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사용감, 특히 핸들에서 가장 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뭐 심하게 까진 흔적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가죽에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품 자국이나 선크림 자국이 많이 남는데 이 차는 그런 게 크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버튼이나 메모리 시트나 이런 윈도우 스위치 또한 핸들 프리즈,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사용감이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체로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죠.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야성이 되게 좋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파워 트렁크, 다양한 편의 옵션도 있고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리미티드 등급에 들어가는 절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껴줄 수 있는 선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중요한 게 뭐 담배 냄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크게 담배 냄새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확실히 구매하실 때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지프 체로키의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 차 말씀드리면은 네. 뭐였죠? XM3요. 저거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청라지점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XM3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중고차 지금 현재 시장에서 XM3 하이브리드 차량은 매물이 많이 안 풀려져 있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저희 세일즈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차를 같이 보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3년 2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48,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건 무사고,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무사고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 이력도 없는 일반 개인 고객님이 타신 이제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옵션 같은 경우에도 신차 출고 시 3가지 옵션,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그다음에 10.25인치 클러스터, 그다음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사용감, 연식 대비 사용감 정도만 제가 고지만 해드리면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차량 외관에 대해 차량 내관 외관 전반적으로 상태가
좀 깔끔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분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엠블럼까지도. 또한 이 차 같은 경우 휠 쪽에 그 흔히 말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반짝이는 스티커 양 휠 4개 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보면 확실히 조금 더 밝은 느낌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차량 같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XM3랑 거의 제어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 차의 또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정 스마트키도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커버를 전차주분이 다 껴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있지 않으셨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XM3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되게 간단하죠. 모든 내용을 이제 터치형이 아닌 디스플레이 화면으로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보통은 많이 쓰시는 게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차량 정보에서 보면은 네. 그럼 일단은 네,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도 활성화가 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3D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뭐 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시기에도 큰 부담이 없는 화면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B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기타 자세한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왼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부담을 쓸 수 있으시고 이 왼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스피드 리미터. 그러니까 삼성 차에서는 스피드 리미터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가솔린 엔진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조용한 게 또 이 차량의 장점으로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식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2월식입니다. 2022년 삼성 같은 경우에 3년에 6만 킬로 일반 부품,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 5년에 10만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주행 거리는 12,000킬로. 신차 보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또한 이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서 큰 메리트로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이십니까? 네. 어떤 거죠? 아, 팰리세이드구나. 7118.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이 차는 가솔린이라는 등급 가솔린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2022년 3월 등록의 주행거리도 매우 적은 35,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확실히 차의 실내외 사용감이 되게 적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무사고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시 패밀리 등급, 패밀리 옵션 하나랑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패키지라고 이제 140만 원짜리 추가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 옵션은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웬만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뭐 어라운드 뷰, 후측방 경고 시스템, 파워 트렁크 이런 기본적인 편리 옵션을 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검정색이 아닌 청색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생활 사용감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는 정말로 구매하시더라도 이게 중고차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확실히 그런 사용감이나 저희 회사의 자체적인 상품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만족감 중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그런 만족감을 되게 많이 높게 살 수 있는 게 이런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것들 또한 5년에 10만 킬로 이내의 차들 그런 차들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엔진 미션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이기 때문에 2027년 3월까지 주행 거리는 6만 5천 킬로 그렇기 때문에 연식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신차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이 차는 가솔린임에서 사륜 등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륜이 필요한 것들 보통은 일반적인 이제 도심권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또한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면 강가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등산을 좋아하시면 산길을 많이 타시거나 이런 이제 사륜 구동이 필요한 고객님들한테는 확실히 펠리세이드를 구매하실 때 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저는 확실히 더 추천드리고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등급에서 볼 수 없는 정수성 또한 출력 같은 경우에도 디젤 등급하고 크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출력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솔린 차량도 요즘에는 다가올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8인승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2열 시트의 가운데가 뚫려 있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3열 시트는 제외시키더라도 뒤에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탔을 때 총 5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을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트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검정색 시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사용감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무던하게 다가올 수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옵션들, 어라운드 뷰, 차선 이탈, 옥주박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핸드 좌측에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라운드 뷰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버튼 형식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다 간편합니다.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누구나 다 그림을 보고 누를 정도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사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스노우 눈이 오거나 아니면 요철 구간에 가시거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 경사가 있으시거나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큰 장점, 사륜 구동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키는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순정키를 주문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품위 한번 받아보고요. 그래서 키는 2개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탔을 땐 담배 냄새는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펠리세이드 중에서도 가솔린 사륜 구동을 찾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차가 이 차량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G90이구나. 2990. 네, 이 차량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G90 차량입니다. G80 아닌 G90 차량이고요. 2021년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6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G90이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도 5년에 10만 킬로로 일반 부품까지도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내년 6월 달까지 주행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3만 4천 킬로 정도 저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이 차량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4,650만 원 정도인데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은 보통 G80 고객님들이 많이 보시는 금액대거든요. G80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년에서 23년식 모델이 4천 초반에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4천 중반까지도 그런 차들도 전체적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등급을 한 단계 올리셔서 G90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식 키로수 대비 판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이고요.
또한 G90 차량이기 때문에 뭐 옵션 같은 경우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이 매우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신차 출고 때 이 차는 기본 옵션 제외하고 나서도 선루프 추가되어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는 저희가 현재 주요 골격엔 손상이 없는 차량이고요. 외부 패널에 대해서는 조수석 뒤엔다 쪽, 조수석 뒤 쿼터 패널 쪽에 단순 판금 도색만 저희가 고지해드리는 차량이고요. 교환 여부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릴 것도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주차, 2주차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잔존 자체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더라도 타이어에 대한 교환 비용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이 차는 실내도 말씀드렸다시피 G80하고 많이들 비교하실 정도의 G90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피디님 여기 와서 그냥 실내만 찍어주세요. 네, 여기 실내만 간단하게 찍어주세요. 보시면 G80보다는 확실히 차의 전고나 축거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 전체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G90의 또 장점이죠. 또한 동일 G80에 4천만 원대로 G90을 살 수 있고 한층 더 G90이라는 거는 저희 제네시스에서 아무래도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님이라는 그런 하차감 또한 느껴질 수 있는 게 또 이 차량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는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팰리세이드처럼 뭐 주행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도 큰 제약 없이 주행 가능한 게 이 G90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4천만 원 중반대 G80을 보시는 고객님들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G90 차량을 비슷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혹시나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요. 판매 금액은 4,650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중반대고요.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더라도 약 한 5천만 원이 좀 안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G80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G90은 이제 저렴한 매물이 있나,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이 있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이 필요 없는 G90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하이엔드급이라서 네, G70 네, 287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GV70 스포츠 차량입니다. 연식이 매우 짧습니다. 2025년 1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5,000km도 주행한 한 4,580km 정도. 거의 출고된 지 이제 막 9개월 차에 뭐 5,000km도 안 닿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설명할 게 거의 없죠. 그만큼 준신차급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생활 사용감? 그 정도만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차를 보고 나서 이 정도면 거의 신차랑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아보시는 게 이 차량이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 신차 출고 때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장 색상 같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레스 블루라는 도장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쥐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밝은 느낌의 청색 같기도 한데 정확한 명칭은 세레스 블루. 이것도 70만 원 주고 신차를 출고할 때 선택을 하신 거고요. 스포츠 모델답게 스포츠 전용 21인치 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신차 출고할 때 사운드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전차주분이 확실히 스포츠 모델을 뽑으시면서 사운드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이고요. 또한 중요한 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30만 원도 추가되어 있고 파퓰러 패키지 770만 원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GV70에서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연식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유무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고
뭐 이런 편의 옵션들은 뭐 제가 다 설명 못 해드릴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색상이 되게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부분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세레스 블루답게 전체적인 톤이 주황색하고 거의 연동되어 있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실내 시트 같은 경우도 검정색이 아닌 약간의 청색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커버나 가죽 커버, 인테리어까지도 모두 주황색으로 포인트된 그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장 디자인이고요. 스포트 디자인 셀렉션 2라는 옵션이 들어가야지만 이런 내장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레스 블루,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주황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썬팅 같은 경우에도 철분대가 들어가 있는 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따로 뭐 재시공하실 필요 없이 안에서는 밝게 밖에서는 없게 보이는 게 또 이런 썬팅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보면 볼수록 이제 빠져드는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GV70에서도 흰색이나 검정색이 너무 많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니크하게 신차 출고 때 오히려 추가 금액을 더 주고 뽑을 수 있는 색상, 그 색상 이름은 세레스 블루라는 색상이고요. 신차 가격 대비해서도 거의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80%니까 1년도 채 안 된 차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도 충분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차량이 이 GV70 차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더 뉴 아반떼 AD 모델입니다. 2019년 7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10만 킬로, 딱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사고 유무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고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고 저희가 상품화로 인한 뭐 단순 판금 도색은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건 모든 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고요. 또한 신차 출고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2 옵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점이 판매 금액이 대개 1,250만 원, 1,23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1,200만 원대에서 준준형 차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연식보다 더 적은 전에 나온 아반떼 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년식, 16년식도 보통 현재 판매 금액이 중고차에서는 1,100만 원, 1,200만 원대도 많은데 이 차는 연식이 그만큼 더 짧으면서도 동일한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000만 원 초반대 아반떼 AD, 2015년, 16년식의 모델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금액이면 오히려 연식을 더 짧게 가져가시는 이 차량을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유무에 대한 고지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하는 흰색 컬러,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되게 깔끔해 보이는 게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보시다시피 현대 블루링크 내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패키지 2 옵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ECM 룸밀러까지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연식도 2019년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2017년, 16년 AD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어떻게 동일한 금액으로 연식을 짧게 갈 수 있다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1,000만 원 초반대 준준형 차를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도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매니저로 제가 한번 더 추천 한번 드리고요. 기본적인 앞좌석 열선 시트, 이제 막 겨울 다가오잖아요.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정말로 핸들 열선은 겨울에 어떻게 보면 필수 아이템. 차를 탔을 때 처음에 핸들을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따뜻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 차는 켜놓고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핸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핸들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는, 오히려 겨울철에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핸들 열선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장점을 한 번 더 어필해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대 아반떼 K3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연식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 무사고이기 때문에 뭐 사고에 대한 걱정 안 하시고 키로수도 이 정도 키로수면 연식 대비 적절하게 타신 거기 때문에 아직도 뭐 큰 정비 필요 없이 바로 주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차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블레이저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0년식에 주행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12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사고도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 현재 판매 금액이 1,49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내지 않은 트레이블레이저 생각보다 찾기 힘드실 것 같고요. 또한 좋은 점은 등급 자체가 RS 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가장 높은 등급 한 단계 바로 아래죠. RS 등급이면서도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패키지 2,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3, 그 다음에 프리미엄 패키지, 그 다음에 보스 오디오. 이런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1,500만 원. 보통 트레이블레이저는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천만 원대 초반 정도가 가장 많은 매물인데 이 차는 1,500만 원. 어떻게 보면은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은 이런 차를 사시게 되면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이고요. 사고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전차 중에 한 번은 교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12주차 작년 한 4월 정도 생산된 타이어가 껴있기 때문에 잔존량 같은 경우에도 약 60% 정도 남아있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이고요. 보시다시피 깔끔한 흰색이고 또 루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추가 옵션이 이 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에서 흔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식 대비 저렴한 차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티브 패키지에서 보스 오디오, 저쪽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전자석 열선, 앞좌석 통풍, 그 다음에 핸들 열선도 이렇게 순정 대비도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싸게 파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단순히 연식 대비 전차주분의 주행거리가 조금 많이 타서. 하지만 차는 요즘에 뭐 20만 킬로 탄다고 폐차하진 않으시니까 보통 25만 킬로까지 넉넉히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뭐 3,400만 원 정도 더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차의 시세에 대한 장점이라서 추가 옵션도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을 확실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태도 되게 양호하고요. RS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도 휠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는 판매 금액이 1,500이 안 되는 1,490만 원으로 트레이블레이저 RS 등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K7 프리미어라고 하죠. K7 프리미어의 3.0 GDI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가장 상위 트립이기 때문에 뭐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옵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신차 출고 때 추가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 시그니처 등급에서도 추가 옵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장점으로 5개나 저희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컴포트,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HUD,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팩.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에서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어떻게 보면 기준을 나눠도 될 정도로 편의성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 차량은 다행히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골격인 손상은 없고요. 단순 수리, 조수석 앞엔다 단순 수리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골격이 손상이 없고 또한 연계성으로 인해서 뭐 라디에이터 서포트나 본네트, 앞문 A필러 이런 부분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주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번 더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옵션일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등급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 썬루프만 빠지고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이고요.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도 K7 프리미엄은 정말로 검정색이 너무 많은, 중고차에서 너무 많은데 이 차는 약간 청색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또한 2.5cc가 아닌 2500cc가 아닌 3.0, 3000cc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력과 그다음에 엔진 성능도 더 한 번 더 같이 가져가신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되게 깨끗합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차는 주행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19년 7월 등록인데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5만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6년이 지났는데 5만 킬로면 1년에 1만 킬로도 안 타시는 분들이면은 정말로 주행거리 적게 타신 분들, 그러면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생활 사용감이 많이 없는 게 또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 옵션들, 메모리 시트뿐만 아니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후추방 경고등, 그다음에 패들 시프트 양쪽 뒤에 있고 이런 핸즈프리 기능, 그다음에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버튼 형식 같은 경우에도 K7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핸들 열선, 그다음에 이 차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출발 시에도 이 버튼을 이용하면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진했을 때도 나오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로 블랙박스를 설치 안 해도 됐는데 전차 좀 또 장착을 해주셨어요. 빌트인 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차주분이 또 안전에 대해서 또 민감하시지 않으셨나, 그만큼 안전 운전을 되게 많이 하셨던 그런 전차주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신차 매뉴얼 2개 다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스마트 키 2개랑 그다음에 카드 키라고 하죠. 디지털 키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그니처 등급에 이런 추가 옵션이 많아서 그런지 실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도 다 누구나 다 편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편의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사용감도 확실히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5만 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딱 제가 딱 첫 느낌에 봤을 때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연식 대비 확실히 차 이제 주행을 안 할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사용감이 되게 적구나라는 거 한눈에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고 시그니처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옵션이 5개나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거 요즘 몇 대 남았죠? 많이 남았네? 7대요? 빨리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15대를 할 실력이 안 되나 봅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이제 더 올류 RG3 G80 모델이고요. 2022년식에 주행거리 3만 킬로, 3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사고 유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색상은 검정색 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G80에서 가장 추가 옵션이 베스트 원 차량인 퍼플러 패키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또한 조금 더 좋은 게 실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9인치 앞뒤 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G80에서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는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활 사용감은 조금 느껴지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G80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게 실내 공간은 확실히 오셔가지고 만약 보시게 되면 제가 차이점을 느껴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신차 출고 때 4가지 옵션과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고, 또한 G80은 제조사 보증기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이런 보증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맞대.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이 차량은 어떻게 중고차, 현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반떼 AD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5년 9월에 주행거리는 매우 적은 58,000km.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8,000km면은 정말로 적게 운행한 차량일 것 같고요. 당연히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 시에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7인치 순정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계열로 되어 있고 사용감도 전체적으로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차의 내외관에 대해서는 큰 사용감 없이 바로 주행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모던 등급인데 밸류 플러스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등급이 아닌 한 단계 더 위의 등급이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 옵션도 여러 가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신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험약 처리를 가끔 보시는데 이 차는 보험약 처리도 없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력이 되게 깔끔한 게 이 차의 또 장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요. 중고차에서는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그만큼 동급 대비 비싼 차들은 장점이 많습니다. 이 차는 확실히 동급 대비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1,000만 원 초반대의 준준형 차를 원하시는 분들께 저는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일부러 저기다 세워놨습니다. 전용 자리 같지 않습니까, 저기? 네, 이 차량은 좀 소개시켜드릴 때 저도 약간 좀 생소한데 2025년에 출고된 흔히 말해서 이제 출고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25년 9월에 주행 거리도 약 600km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신차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화물차이기 때문에 디젤차가 요즘 안 나오면 전기차 LPG를 뽑는데 이 차는 LPG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사륜 등급 사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포토2 LPG 사륜 슈퍼캡 장축 세부 등급은 모던 등급입니다. LPG 요즘 같은 경우 이런 신차급의 차들은 보통 출고 기간이 포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포터 같은 경우 LPG가 모던 등급이면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기일이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차랑 동일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차보다 싸게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이고요. 또한 저희 같은 이제 법인 기업 리본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는 계산서 100%를 해드리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없이 부가세 포함한 걸로 계산서 발급을 해드리고요. 차 상태는 뭐 제가 이렇게 스펙만 설명을 해드릴 정도로 신차로 거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고 사륜 등급, 그다음에 세부 등급, 모던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차는 바로 가져가시는 분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차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이 차를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반떼구나.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0월에 등록된 더뉴 아반떼 CNC 모델이죠. 이제 더뉴 아반떼 CNC 라반떼 1.6 인스퍼레이션 가장 상위 트립인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당연히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 차 같은 경우 인스퍼레이션 자체적인 거 하나로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연식 키로수가 짧은 차들은 확실히 신차보다는 더 저렴한 금액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중고차의 장점일 것 같고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차의 내외관에서는 거의 다 소모품뿐만 아니라 실내외도 정말로 사용감도 거의 없는 상태로 준시차급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약하고 만약에 방문하시면은 제가 조금 더 밝은 데서 보여드리면은 사용감이 되게 적게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뭐 어라운드 뷰나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다 뭐 확실히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옵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차가 이 차량일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024년 10월 등록, 이제 출고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주행거리도 8,400이면 1년에 만 킬로 안 된 준신차급의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제가 고지사항도 없고 딱 이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티볼리. 그래서 티볼리. 네, CN7이 CN7이라고. 네. 네, 이 차는 티볼리 에어 차량입니다. 먼저 설명드릴게,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의 기준점은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하냐의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티볼리보다 티볼리 에어가 트렁크 공간을 약 20cm 정도를 더 쓸 수 있다는 게 티볼리 에어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디젤 등급이고 세부 등급은 IX 등급입니다. 또한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일반 개인 고객님이 타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차 출고 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선루프 추가되어 있고요. IX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제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단순 판금 도색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을 똑같이 보시면 되고, 연식 같은 경우에도 2016년 등록에 87,000km이기 때문에 연식 대비는 주행거리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한번 아시다시피 색상이 되게 유니크합니다. 약간의 그린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저도 정말로 많이 볼 수 없는 게 요 유니크한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티볼리 같은 경우에 청색 계열이 청색과 흰색 계열이 많은데, 이런 원색 계열도 특이한 점으로 어떻게 좀 눈에 잘 띄는 그런 색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되게 이상 없을 정도로 좀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감 없이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볼리 에어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트렁크를 한번 보이고 싶었는데, 트렁크를 일반 티볼리보다는 약 20cm 이상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티볼리 에어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 금액도 지금 현재 8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런 중소형 SUV를 구매를 가능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대에선 티볼리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본과 옵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뭐 기본적으로 뭐 ABS, VDC 아니면 앞좌석 열선 시트나 핸들 열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옵션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이긴 하지만 바로 출고도 가능하고, 일반 티볼리보다는 트렁크 공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사용도가 더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네. 비 온다. 빨리 해. 저기 한 대 남은 거예요? 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좀 많이 설명했구나. 아닌가? 9대요? 알겠습니다. 이 모닝이네. 모닝 뭐.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기에도 올류모닝 JA,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등급은 가장 높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9년 7월 등록인데 주행거리가 매우 적습니다. 27,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 금액은 850만 원. 그러면은 오히려 고객님들 생각할 수 있을 게, 요 광고를 보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게 짧고 주행거리 짧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싸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으로 단순 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좀 확실히 더 싸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주요 골격이 교환이 되거나 교환이 될 경우에는
차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 판금만 들어갑니다. 어차피 중고차는 모든 연결 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만약에 판금이 들어가면 다른 쪽도 연결 부위는 동일하게 판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고 연계성으로 인한 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게 이 차량의 장점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차량을 정말로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서도 연식을 좀 짧게 가져가고 싶으시고 간단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딱 기본 옵션 럭셔리 등급에서 기본 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이라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도 럭셔리 등급은 아마 스마트키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앞좌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냥 일반적인 편의 옵션 간단한 거는 다 들어가 있어서 큰 부담감 없이 바로 주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차의 다시 한번 큰 장점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지만 가격이 싸다. 하지만 그만큼 교환 부위가 있긴 하지만 주행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좀 저렴하게 연식 짧은 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모닝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가 있었나요? 텐트 옆은 저기 아니? 여기? 뭔 차였죠? 제 담당인 차가 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네요. 모닝이요? 아, 저기. 야, 이거구나. 322. 저기 절로 쓸까요? 여기 써주세요.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올릴모닝과 동일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7년 등록에 34,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당연히 적고요. 보시다시피 외관이 좀 차이가 나죠. 라인 포인트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추가 옵션이 럭셔리 등급에서도 라인 포인트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스타일 등급과 컨비니언스,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올릴모닝 JA 등급의 JA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디자인, 외적인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 실내 편의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비니언스랑 말씀드렸다시피 컨비니언스, 스타일, 그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는 무난한 차, 누구나 다 괜찮은 차. 혹시나 뭐 부모님께 뭐 차를 경차로 선물을 드리거나 처음 운전하시는 분 또는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 누구나 다 무난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차량 같고요. 또 다행인 건 이 차는 교환 부위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은 저희가 판매하는 차량이고 용도 이력도 변경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할 수가 있고 또한 장점은 이 차량은 저희가 차량을 입고시키고 나서도 엔진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수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중고차 구매할 때는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이런 점검 후에 수리를 하고 저희가 출고를 하는 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심하시고 탈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태가 되게 누구나 다 원하는 무난하게 들어가 있는 옵션과 디자인일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올릴모닝 JA에서 딱 3만 킬로 주행거리 3만 킬로의 등급 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의 실내 상태이기 때문에 탔을 때 담배 냄새 나지 않고 사용감도 적은 경차 1,000만 원 밑에 경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딱 저희가 판매 금액은 딱 900만 원입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금 혜택도 있을 뿐더러 다양한 할인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1,000만 원 밑에 이제 경차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차가 이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할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제 담당인 차 한 15대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또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좀 꼬이고 좀 실수도 많았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다들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리소라 혜택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004번호 0004를 시작하고 3003번으로 끝나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리쇼어 혜택을 챙겨드릴 수가 있으니 꼭 밑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연락 주셨으면 저희가 요 영상으로도 소개시켜 못해드리는 차의 장점인 것도 많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청라지점의 세일즈 매니저 이필성 과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